안녕하세요. 폴라리스 희계수입니다. 노무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유튜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점도 많고 서툰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정부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뭐고 네.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4인 이하 사업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문을 하는 뭐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 개인 병원이나 미용실 많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네. 아니, 확대한다고 하면 좋은 법인데 대체 이걸 왜 반대하는 거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지킬 만한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다 지키라고 한다고 하면 폐업을 하게 될 우려도 있고요. 이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작은 사업장까지 관리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그 법의 일부를 예.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4명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보이실 겁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이 내용들을 제외하고 어지간한 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외사항들을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노무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고 부당해고 당해도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못한다고 그런 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본인이 원직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받지 못했던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그러한 규정들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만약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만약 그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부득이한 사유란 것은 그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그 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신뢰 관계에 비춰봤을 때 그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가게에 어떤 물품을 횡령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는 등의 그런 손해를 끼치는 사정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그럼 구두나 뭐 카톡으로
그냥 해고 통보를 딱 하고 그러면 해고가 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나 아니면 카톡으로 해고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을 받거든요. 해고 예고는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바생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뭐 나오지도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고를 하지 못하고 최소 30일은 지켜봐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해고 예고에 예외가 있는데요. 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귀책 사유를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이처럼 근로자가 중대하고 악질적인 행위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이다. 그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번 수협수당이라는 게 뭐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오늘 장사 잘 안 되니까 하루 문 닫고 쉬자라고 했을 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러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예, 그렇죠. 아, 4번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5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주에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휴게 시간 규정은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휴게 시간을 준다고 해도 뭐 휴게 공간이 없던 곳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으니까 휴게 시간만 너 휴게해라 말만 하면 뭐 휴게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 뭐 본인의 은행 업무를 보셔도 되고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휴게 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명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휴게 시간만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5번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공휴일도 못 쉬어요? 작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에 따른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유급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사 간에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하는데도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더 돈을 못 받고
이런 좀 억울한 일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알바를 구할 때도 전화해서 사장님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 안 되면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7번 연차랑 생리휴가를 못 간다 그러면 대체 언제 쉬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에 무급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휴가 제도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 휴가 규정은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손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호를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4명 이하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구제를 못 받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괴롭힘의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 신체 손해를 만약 입혔다면 상해죄,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네요. 이러한 8가지 내용 이외에는 4인 이하 사업장도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라든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꼭 사용자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근로자분들은 잘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근로자 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영세 사업자분들의 그런 입장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조율이 돼서 정부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를 한 번에 전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자분들이 부담이 없도록 그 단계적으로 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앞으로 그 정부의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이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분위기 전환 겸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이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음 촬영지는 저희가 또 색다른 것을 모색해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